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하라고 몸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 잘못하여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에게 건강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해서 몸에 병이 들고 망가졌는데 오늘 우리 신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강사 앞으로 우리 신은수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 참 아까 제가 기도 때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창조한 섭리를 깨달아서 순종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영리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바꿨으니까 몸이 병이 나는데, 예를 들면은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치료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밤을 정복한다가 밤을 새부르면 암병 걸리지요. 하나님이 이게 해가 질 때는 자랐고 우리에게 모든 그 동물들이 다 해지면 자거든요. 자야 우리가 이게 몸이 회복이 되고 치유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고 밤을 정복한다고 밤 새워 부르고 이러면은 무조건 병 납니다. 그러면 병 나. 그래서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딱 배고플 때 그렇게 밥 때 맞춰서 밥 먹으면 위장병 다 고치는데, 위장병에 제일 나쁜 게 지금 간식 때문에 위장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전부 불순종해서 오는 병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 신집사님, 이제 제가 우선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하면은, 신집사님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집사님 이래 달라 저래 되는 거 아니라 내가 이제 물꼬를 트는 거죠. 우선에 유방암으로 집사님이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데, 항암 주사를 맞고 3번 맞고 이 혈관이 말라버리더라고요. 항암 주사 맞고는 그때 그 기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 어떻게 고통스럽고 힘들은지, 항암 주사 맞고.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나와 있는 게 너무 자격이 없어서 좀 많이 부끄러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대화 중에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족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그냥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려고 했고요. 그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항암 치료하고 제가 신령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사람이 참 겪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가 건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술을 잘 먹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체격이 있는 분들은 조금 용이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커피를 한 잔도 못 먹고요. 커피를 먹으면 바로 응급실을 가는 그런 위가 안 좋은 사람인데, 그 항암 치료를, 그래서 술은 당연히 못 하고요. 근데 항암 치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도 항암 치료를 원래 해야 되는 용량이 있는데 체질상 못 견뎌 할 것 같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70%만 했는데도 저는 정말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못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50%로 줄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3차 때는 30%를 줄였는데도
제가 몸이 못 견뎠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들은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니? 너는 왜 이렇게 고통을 못 참니?라고 했지만 그게 병원 같은 경우는 각자의 그 A, B, C들이란 사람이 있을 때 A는 위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B는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C는 뭐 장이 약한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암에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후유증들은 저는 그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온전한 치료라가 아니라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연치유나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음식 때문에 뭐 그렇게 건강에 많이 영향이 될까 했는데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실제로 이 음식이 제 영양에 몸에 미치는 것을 많은 변화를 직접 알았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 흰 설탕, 흰 밀가루가 그리고 고기 이걸 먹으면 제 이게 손마디가 다 아팠어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하면 발가락까지 마디가 다 아팠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고기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당연히 몸에 바로 반응이 왔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이렇게 보존료라던가 이렇게 나쁜 걸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빵이나 국수나 이런 과자, 특히 과자도 다 이렇게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먹으면 바로 봐도 반응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네, 특히 고기를 튀긴 치킨, 탕수육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몸에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사실 잘 안 시켜주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 있어서 가끔 방학 때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한 번은 졸랐어요. 그래서 치킨을 시켜줬는데 딱 한 조각 먹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제가 2시간을 못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 큰딸도 치킨을 몇 조각, 3조각, 4조각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저희 아이도 2시간을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산패된 기름이 사실 치킨집에 가보시면 그 쾌쾌한 냄새들이 다 산패된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튀김집에 가면 정말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기름 색깔을 사실 먼저 봐요. 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몸에 영양이 있으니까. 근데 시중에 파는 그런 치킨들은 기름들이 다 콜라색이고요. 다 산패됐다는 증거라서 그걸 먹으면 진짜 바로바로 안 좋아서 진짜 되도록이면 이게 구운 거를 드시거나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간헐적 단식의 비결은 그 오토파지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일본 분께서 그 노벨상을 벌써 2번이나 받으신 이런 과학 지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오토파지가 뭐냐면 장시간 동안 내 몸에 음식이 안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찌꺼기들, 죽은 세포들, 노화된 세포들을 영양분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장시간 안 들어오면 그런 노폐물들을 활용해서 리사이클해서 하는 게 오토파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 몸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다 염증이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제거해줘서 그 간헐적 단식이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되고요. 아침 끼니마다 그러니까 2끼를 먹을 때 끼니와 끼니 사이에 4시간 공백은 무조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을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다른 분들은 또 과일도 드시고 뭐 또 간식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몸에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음식이 먹고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1시간 뒤나 2시간 뒤나 또 뭐 빵을 먹는다거나 뭐 견과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기존에 소화가 되고 있는 음식과 새로운 음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혼합이 되면 그런 게 다 독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는 딱 그것만 그러니까 음식을 좀 먹을 때는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4시간 공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완전히 처음에 먹었던 음식이 다 소화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확실히 이 몸의 컨디션이 좋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저녁은 안 먹고요. 만약에 정 너무 배고프다고 하면은 과일은 30분 안에 소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끼를 처음에는 저도 세 끼를 먹다가 두 끼를 먹는 게 좀 힘들어서요. 당장은 안 됐기 때문에 아침하고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6시쯤에 그냥 조금 과일만 배를 채우고 했는데, 이 배고픔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배고픈 걸 이제 과학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면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몸이 그때는 배고파서 고통스럽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몸이 확실히 개운하고 새벽 예배 갈 때도 잘 일어나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뭐 저녁을 안 먹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막 굶긴다고 그러고 막 싫어했는데, 확실히 저녁을 안 먹고 과일로 때우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본인이 얼굴도 안 붓고 더 새벽에 일찍 피곤하지 않게 잘 일어날 수 있다고, 힘들지 않다고, 몸이 가볍다고 저희 남편도 사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요즘에는 웬만한 거 아니고는 저녁에 다 과일만 먹고 따라오더라고. 본인이 몇 번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히 저는 가정주부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제가 몸에 나쁜 거 안 나쁜 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니까 가정주부들께서 이런 걸 조금 알아서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남편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줄 수 있으면 가족 식단에 좀 변화가 와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빵도 잘 안 주고 뭐 이렇게 과자도 어쩔 때 한 번씩 주고, 그다음에 고기도 저녁에는 제가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8시간 이상의 뭐 소화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에 넣었을 때는 입이 즐겁지만 장기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숙면이 안 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야식을 먹고 그냥 뭐 소화가 안 돼서 자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위랑 장기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기들은 쉬어주면 쉬어줄수록 이게 회복이 잘 되고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몸을 잘 때는 이렇게 치유하는, 우리가 하루 종일 먹었던 나쁜 공기나 음식을 통해서 오던 그런 나쁜 것들을 이렇게 해독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치유하는 능력을 밤에는 해야 되는데 야식이나 밤늦게 과식을 하게 되면 이 해독하는 이 에너지를 다 소화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해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몸을 적용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저는 이제 식단에 가정주부들께서 먼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도 남편은 조금씩 이게 적응을 해가고 있어서 이제 최소한 이렇게 자연에서 오는 음식들을 해서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저녁에는 이제 과식도 안 하고 이제 고기를 먹다고 하면 차라리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웬만하면 이제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고기나 이렇게 나쁜 거를 먹게 되면요, 몸에 염증이 많이 일으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마디마디 아픈 게 사실 이게 다 염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류마티스염이나 뭐 충동증, 비염 이런 게 다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이 이제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다 그 염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염증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피가 안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가 또 안 좋아지면 이렇게 또 다른 모든 이 혈액이 안 좋으면 모든 질병이 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음식을 조금 잘 조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씩 식단을 조금씩만 바꾸면, 그러니까 치킨도 2번 먹을 거 1번 먹고 이렇게 좀 조금씩 줄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줄이는 방법인데 오늘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고 아예 그 저 치킨 같은 거 이런 거는 독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내 마음에 메시지를 자꾸 주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속을 오래 비우는 겁니다. 열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현미를 했던 그 사람이 이름을 내가 기억 안. 삼일체 그 저자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나요? 삼일체를 만드는 사람. 너무 오래됐나요? 그 사람은 현미치계가 암 다 고친 사람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저녁에 먹은 그 사람은 저녁을 먹는 사람인데 그 독소가 해독해야 되는데 이분도 그 속을 비우는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간헐적 단식 그런 것이 이게 위장의 음식을 비우는 시간이 저녁에 이렇게 길게 하면은 독소를 해독한다.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고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는 그렇게 하니까 금방 치유됐지요. 그렇게. 네. 그거는 통증이 있어서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뼈마디가 아프니까 되게 무섭기도 했고 그랬는데, 탄수화물도 사실은 많이 먹으면 그게 이제 일정한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 결국엔 염증을 유발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히포크라테스 주스가 있어요. 그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의사가 이게 조금 난치병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토마토를 거의 70% 하고요. 당근이나 양파, 마늘, 샐러리 이런 거를 이렇게 아주 약한 불에, 센 불에 하면은 이게 다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제일 약한 불에 해서 그거를 익혀서 갈아서 저는 어, 밥은 반 공기만 먹고요. 그 한 그릇을 먼저 그 스프를 먹어요. 그럼 그걸 먹으면 사실 배가 많이 차거든요. 그 야채가. 그리고 그걸 먹고 나머지 이제 밥을 탄수화물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골고루 먹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은 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간식은 일체 안 했고 견과류랑 이제 이런 거 해서 그냥 자연에서 오는 음식만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하니까, 사실 저는 이걸 하면서 이거 먹고 진짜 여기가 안 아플까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시도를 해봤는데 이틀 만에 통증이 50% 이상씩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5일 이상 하니까 거의 많이 없어졌고 일주일 하니까 정말 싹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날 제가 음식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거나 뻑뻑하거나 이러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음식을 그냥 야채들 위주로 해서 그냥 이런 걸만 먹었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싹 없어지는 걸 보고, 뭐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두 끼 식사 잘 하시고 나쁜 거 안 먹고 이제 야채 위주로 식단을 하시면 저는 약도 끊고 이거 할 수 있겠다는 그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몇 가지 실천한 게 뭐였냐면, 과자는 진짜 다 몸에 안 좋고요. 과자는 다 이게 뒤에 성분을 보시면
그 유전자 변이 옥수수 다 이런 밀가루, 그다음 팜유, 튀긴 거 다 이런 과자거든요. 유탕 제품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먹으면 사실 좀 안 좋은데 아직 젊은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자 먹으면 벌써 이렇게 몸에 반응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좋고 저는 저희 딸들한테 사실은 안 먹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과자는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먹이는데 사발면이나 음료수. 음료수는 다 진짜 뒤에 성분 보시면 뭐 배 음료라고 하지만 다 설탕물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햄이나 소세지 이거는 그 아젤 그 뭐지 그 성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 색깔을 햄을 예쁘게 빨갛게 하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인가 뭐 그거 있는데 그게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햄은 저 웬만하면 아이들을 안 먹이고 그다음에 감자튀김도 안 먹여요. 감자튀김은 감자는 좋지만 고온에서 튀기면 감자의 그 특이한 성분 때문에 그게 독소로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에 있는 그거는 프렌치 후라이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몸에 또 튀긴 거라 또 몸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첫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저녁을 일찍 먹고 아까 지금 뭐 토마토가 주스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실천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녁을 일찍 먹고 속을 오랫동안 비우는 거. 다시 말하면 독을 없애야 돼. 몸에 독소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관절 아프고 아야지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관절 아픈 분들 있잖아요. 아픈 분들은 무조건 이게 그 안 먹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그래야 독소를 해독한다 이거죠. 독소 해독아. 그다음에 아까 과자류, 뭐 빵류뿐 아니라 햄, 소세지. 햄, 소세지 참 해롭습니다. 그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부들은 먹이지 마세요 그거. 그 요즘 보면 사실 어린이 집에도 보면은 햄, 소세지 요리 많이 하잖아요. 애들 많이 주잖아요. 좋으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실제로 참 그게 너무 우리가 참 위험한 일을 하고 있거든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절대로 햄 소세지는 애기들 먹이지 말고 우리도 멀리하자. 그게 방송에도 내일 나오더라고. 방송에도 그게 발암 물질이 있고 하면 나쁘다는 거. 의사들은 절대 안 먹고요. 의사들 안 먹고 먹지 마라 한다고도. 그런 거 우리가 진짜 안 먹어야 될 거 그런 거 독을 많이 먹거든. 우리가 막 독을 먹거든요. 독 먹고 나중에 이제 병 나면 그때는 막 이제 또 막 병원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야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고 막 불순종하고 해가 그런 거 우리가 이거 오늘 토크 세미나 하자는 이유가 정말 내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우리가 순종해서 몸에 독소를 없애는 독을 많이 계속 쌓으니까 이게 이제 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저녁에 고기 먹으면 당장 변하고 몸이 이상하죠. 아, 네. 고기는 당연히 조금만 먹어도 당연히 몸에 이상이 오고요. 그다음에 네, 고기는 저녁에는 정말 드시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위에서 소화 일을 하고 또 장으로 보내면 또 장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고요. 제가 요즘에 또 하나가 실천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제가 물을 잘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가기 전에 따뜻한 물을 이렇게 250cc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0ml를 공복에 2잔을 먹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 먹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 살짝 뜨겁게 먹어요. 왜냐하면 설거지 할 때 보니까 이게 기름기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찬물에 하면은 트류를 많이 쓰지 않는 이상 잘 안 지잖아요. 근데 조금만 물이 따뜻해도 그게 금방 씻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을 조금 뜨겁게 해서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몸도 후끈후끈하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이런 지방 기름들이 이렇게 씻겨 나갈 것 같아서 요즘에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무게에 비례해서 1.5리터나 2리터 정도 물을 이렇게 드시면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물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건 참겠는데 목마른 걸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물을 처음에는 안 들어가신다는 분이 많은데 물을 계속 먹고 훈련이 되면은 너무 목말라서 갈증을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차가운 물을 먹으면요. 조금만 차가운 물을 먹으면 저는 몸에 또 그게 바로 반응이 와요. 몸이 속이 싸해요. 그래서 저는 저 차가운 물 있으면 아예 차라리 먹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몸에 들어가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저는 거의 1.5리터 이상은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또 먹으려면은 사실 물병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갈 때 물병을 꼭 들고 가요.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지근한 물을 먹지만 집에 있을 때는 따뜻하게 데워서 먹고요.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면 언제서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실천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면은 몸에 되게 좋은 것 같고, 노폐물이 일단은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물을 드실 때는 이렇게 음식을 먹고요. 이제 바로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이제 위에서 산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식후에 물을 먹게 되면 이 소화 효소가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은 식후에 먹고, 식전에 먹고, 식후에 드실 거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씩만 드셔야지, 아니면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물을 드시면 제가 해봤는데 속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식전에, 식간에 이렇게 물을 식후에 드실 거면은 밥 드시고 2시간 뒤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2~3시간 사이에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따뜻한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걸 연습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기름이 있는 거의 다 음식이 튀기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차를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를 실천하고 있고요. 단백질은 저희 몸에 진짜 되게 필요한 물질인데, 그거를 사실 고기로보다는 이게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이제 뭐 이런 아보카도, 뭐 블루베리, 예. 꽃가루. 네. 화분도 그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오히려 콩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를 챙겨 드시고, 고기는 조금 덜 드시면, 사실 통풍 같은 것도 다 그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많이 너무 잘 드셔서 생기는 황제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기 단백질은 조금 섭취를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거는 과일을 식후에 드시면 이게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는데요. 과일은 이게 익힌 음식이 아니고 생과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효소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효소가 있는 게 생야채, 생과일에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과일을 이제 꼭 먹어야 되는, 하루에 500g은 꼭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식후에 먹으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전에 그거 먹는 것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나쁜 거 들어가면 금방 반응 나타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웬만하면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과일 전에도 내가 과일 말씀드렸는데, 과일은 식전이 좋고 식후는 먹으면 거의 잘못 가스성이 그러잖아요. 과일 한꺼번에 2종류 먹지 마세요. 2종류를 먹으면 과일이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과일 먹고 나면 두 가지 이상 먹고 나면 막 속이 부글거리고 방구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내가 유명한 강의를 듣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가급적이면 한 종류를 먹는 게 좋고, 과일은. 그리고 밥 먹고 바로 그렇게 밥 먹고 먹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올 때 먹고, 물을 아까 물 이야기 나왔는데, 위산이,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물 먹으면 위산이 옅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소화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의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밥 먹고 전혀 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2시간 후에 물 먹는 사람, 소화력이 약한 사람 물 먹지 마세요. 그냥 입만 좀 축이든지 몰라도,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소화력이 좋으니까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물 먹어도 괜찮고 하는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물 많이 먹으면 소화 못 시킵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집사님이 지금 이제 항암을 끊었잖아요. 3번 했지요. 3번의 그 표적 항암인가 네. 한 번 더 해서요. 하고 이제 네. 죽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네. 지금은 항암 안 하고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는 뭐 시간 되면 하지 말고 그 비타민 C 주사 맞는 건 하지 말고, 네, 네, 네. 지금 혈관 많이 살아났죠? 아, 네. 혈관은 이제 살아나는 건 잘 안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항암에서 한번 이게 몸에 약이 있고 그러면 한번 죽은 혈관은 이게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 뭐 몇 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다는 하는데, 일단은 기존에 안 죽어 있던 이 혈관들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몸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무랑 당근이랑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상극이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과일을 끼니마다 한 가지씩 과일을 먹는 게 저도 좋다고 들어서 저도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뷔페집 가면은 정말 온 가지 음식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골고루 조금씩 먹는 게 이 속에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모든 식단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골고루 먹는 거, 의사들은 다 골고루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많은 음식들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매 끼니 때마다 이렇게 몇 가지씩 6가지 7가지씩 이건 정해서 먹지, 아니면 이 안에 다 섞여서 다 부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너무 많은 가지를 조금씩 여러 개를 골고루 먹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컨디션이 이제 병원에 이제 항암 안 하고 저 수술 안 하기로 하고 난 뒤에 컨디션 엄청 좋지요 지금. 네, 그 컨디션이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전에는 밥 못 먹는데 지금 식사 잘 하시잖아요. 아, 네. 전에는 사실 항암 치료할 때는요, 가장 힘들었던 게 혀가 이렇게 다 탄 느낌? 이게 뭐라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쓴맛이 나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항암의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음식이 들어가면 쓴맛이 나서 씹을 수가 없어서 거의 밥을 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혀도 이렇게 뭐 머리도 다 빠지고 혀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장기들도 보이진 않지만 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혀도 많이 거의 다 돌아왔고요. 조금은 아직도 이제 여유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좋습니다. 컨디션 좋고요. 성도님들도 이제 식후라서 오래 하면 또 힘들 것 같고, 이 지금 우리 신 집사님이 현재 그 비타민인가 무슨 저기 신사동에 유명한 김영옥 장로님, 네.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겠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 맞고 상당히 또 몸이 좋고 한데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벌침을 맞잖아요. 네. 벌침 맞고 느낌이 어때요? 사실 벌침은 제가 수술을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나 CT상에서는 이제 암세포가 없다는 말을 다 들어서 중단하기도 했는데, 암세포가 몸에 없다고 했지만 이 오른쪽 가슴이나 겨드랑이 쪽에는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통증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매일 벌침을 놔주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벌침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통증이 있어서 조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항암의 부작용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엊그제 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제 통증이, 여기가 원래 있던 통증이
벌침 맞아서 맞는 통증 외에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거는 처음에는 벌침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진짜 효과가 많아서 열심히 맞았는데 진짜 통증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고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음식으로 충분히 이게 고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밥도 밥대로 먹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밥에다가 강황 가루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밥이 좀 노래지잖아요. 그런 것도 몸에 되게 좋고. 강황가루라 그랬죠? 네네네. 강황 가루 이런 것도 넣고요.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주 말린 것도 넣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저는 그때그때마다 뭐 아로니아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콩은 당연히 넣고, 그리고 현미 제일 좋은 거는 현미밥을 먹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현미에는 독소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독소를 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씻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담궈 놓고, 저는 며칠을 담궈 놓고 그 다음에 그 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여러 번 많이 씻은 다음에 밥을 해서 광황이나 뭐 이런 걸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단에다가 그냥 뭐 브로콜리 데친 거, 뭐 양배추 이런 것만 다 드셔도 충분히 약을 안 드시고 한 3개월만, 한 달만 이상 해보시면 몸에 변화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전에는 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되게 맛이 없는 걸 먹고 이러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몸에 좋은 변화가 느끼면 그때부터는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처음에는 이거 먹고 뭐 먹는 즐거움도 없고, 사실 막 저희 남편은 고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긴 해주는데 이렇게 막 또 저는 따로 식단을 하고 막 이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직접 제 몸의 효과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식이 과로보다 더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식은 진짜 안 다시 하겠습니다. 네. 과식이 네, 과식은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과로보다 안 좋다. 네, 과로보다 안 좋다 그래서 절대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견과류는 몸에 진짜 좋은데 그 견과류의 단점이 뭐냐면 이 공기 산소를 만나면 금방 산화가 돼서 이렇게 시중에서 뭐 트럭에서 팔고 밖에 이렇게 실온에 냅두는 이런 건 절대 사시면 안 된대요. 이렇게 쩐내가 나고 이런 거는 다 산화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시고 나서 이렇게 밀봉을 해놓고 냉동실이나 꼭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절대 실온에 밖에다 두고 그냥 이게 식탁에 넣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게 견과류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고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지만 제일 안 좋은 게 산패된 기름이 제일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제 병원에 항암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기계상은 암덩어리가 없지만은 사실은 몸에 암이 알갱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자꾸 항암하자 하는데, 우리는 병원 치료는 이제 집사님 안 하기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이제 벌침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겨드랑이에 뭐가 있었지? 몽골이? 몽골이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있어가 지금 계속 벌침 맞는데, 여러분 종기나 암은 자꾸 만지면 성을 내요. 사실은 수술할 때에 자꾸 뭡니까 그 조직 검사한다고 찔러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에 긁어서 붓을 일으킨다잖아요. 한번 실천해 한번 해보세요. 별로 안 긁은데 조금 긁어보세요. 거기가 자꾸 하려고 나중에 그 이상하게 뭐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 만지지 말라 그랬더니 겁이 나가 요새는 안 만진다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암세포는 이제 봉독이 들어가면은 죽이거든 그게요. 벌은
무조건 많이 쏘이면은 내가 몸만 흡수할 수 있으면 무조건 쏘이면은 그는 막 약이 되는 거예요. 벌치면은 27가지 약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다 중요한 게 그 뛰어넘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신임사님 요새 눈빛도 살아나고 많이 좀 좋아졌는데 다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신임사님 살아야 되잖아요. 신임사님은 이제는 다시는 항암도 못하고 수술도 안 해요. 이제는 오직 방법이, 그 방법은 다 이제 버리고, 그 하면 못 견뎌 이 사람은. 여러분, 항암애가 살 같으면 우리 저 김한구 장로님 대장암 걸렸을 때 김한구 장로님은 3기 말인가 그렇고요. 앞에 목사님 한 분이, 장로님 앞에 수술한 분이 2기였어요. 2기.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장로님 살았잖아요. 장로님 한 번 항암 하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하더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핏줄이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런 일 없도록 하려면은 평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일을 없도록, 우리가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저녁 과식하지 말고 저녁 고기 먹지 말고, 이거 속을 오래 비우고 물도 많이 먹고, 지금 우리 하는 이야기, 신집사님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해도 표가 바로 나거든요. 우리들은 건강한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웬만큼 해도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지금 이야기해야 너무도 예민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사님 이야기 듣고 저녁 일찍 먹고 했더니 제가 몸이 상당히 가볍고 그 손마디도 안 아프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혹시 누가 여러분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또 없지요? 우리 저 이가미 권사님 한번 보세요. 저녁을 4시에 딱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날씬해졌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이고 뭐 이제 뭐 어쩌다가 한 먹으면 된다. 어젠가 그저께 어떤 집사님 매인데 그런 소리 하다가 내가 막 소리를 내 질렀더라고.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어쩌다 한번 먹는다가는 그게 그 유혹이단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먹어도 된다는 이 말을 내가 위로를 받으면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요, 옛날에는 블랙 아니면 커피 안 마셨거든요. 밀크커피 안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 한번 먹었거든요. 그 다음 또 어쩌다 또 한번 먹거든요. 어쩌다 몇 번 먹으니까 이제는 고기 입에 맛이 들어가지고 그걸 자주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그저 분하고 당하고 드는 분당 커피가 얼마나 우리가 나쁜지라면 병원 가면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 먹으니까 입에 딱 붙으니까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지금은 이제 또, 근데 안 먹으려고 했어도 거기 다 입이 땡긴다고. 그게 어쩌다 먹는 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건강 그 토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우리 모두 다 몸에 독소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다 건강하셔야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이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섭리를 거스르지 말고, 순천자는 흥한다 했잖아.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병 걸린 거 역천자라 다 돼가지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니까, 자연 순리를 거스르니까 병이 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다 오늘 한 겁니다. 그래 하시고, 자 우리 신임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또 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민채 사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자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한 말씀 더 드린 것은, 우리가 빠뜨린 게 뭐냐면 스트레스, 또 분노, 특히 용서 못한 거, 미워한 거, 이런 건 독소가 되고 큰 병이 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용서해주고, 용서 못하면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맞습니까? 용서 못하면 스트레스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위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용서하고 날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임사님 통해서 귀한 간증을 듣고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건강하게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몸에 어리석어서 독소를 많이 쌓고 우리 몸을 혹사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건강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준수 잘 들었어?